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병원 대기실에서 번호 하나 늦게 불렀다고 갑자기 목소리가 커지고 집에 돌아와서는 내가 살아보니로 시작하는 말이 끝이 없어진 날이요. 손주가 스마트폰을 하는 걸 보고 그건 아니지라며 말끝을 자꾸 고쳐주다가 나중에 생각해보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던 순간요. 시장에서 거스름 돈이 조금 늦게 나오자 표정이 굳고 예전엔 그러지 않았던 작은 일에도 마음이 먼저 상해버리는 나 자신을 발견한 적 정말 없으셨나요? 한 해 나이를 더할수록 몸의 변화만 오는 게 아니죠. 말투, 표정, 습관 같은 보이지 않는 습관이 조용히 커지며 우리를 대신 소개합니다. 주름과 흰머리는 세월의 훈장입니다. 하지만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반복되는 작은 행동은 우리 품격을 깎기도 더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일수록 영향을 더 크게 받지요.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있을까요? 지혜로운 어른일까요? 함께 있으면 피곤한 사람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해서는 안 되는 행동 5가지를 상황으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를 묻기 전에 화부터 치밀어 오른 날의 이야기. 둘째, 좋은 뜻이었지만 잔소리로 들린 충고의 순간. 셋째, 내가 예전에는으로 시작했다가 분위기를 얼려버린 저녁 식탁의 기억. 넷째, 자리를 채우려다 보니 남 얘기를 과하게 하게 된 모임 자리. 다섯째, 상대의 말끝을 자꾸 고쳐주다가 마음의 문을 닫히게 만든 대화 말투. 이 5가지는 의도와 다르게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나 스스로도 외롭고 답답하게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우리가 그 순간엔 잘 몰랐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모르게를 이제는 알아차리게로 바꾸는 연습을 함께 해보려 합니다. 생각해보면 화가 난 이유가 꼭 지금의 일만은 아닐 때가 많습니다. 나를 무시한 게 아닐 수도 있는데 예전의 상처나 억울함이 겹쳐 보이면서 오해가 커지기도 하죠.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려는 진심이 있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교받는 느낌, 통제당하는 느낌이 앞서곤 합니다. 예전 이야기를 나누는 건 추억이지만 현재를 가리지 않도록 길이를 조절할 지혜가 필요합니다. 남 이야기로 웃음을 만들기보다 내 삶에서 배운 작고 단단한 기쁨을 나누는 편이 훨씬 오래 갑니다. 그리고 대화에서 말끝마다 그건 아니고를 붙이는 습관은 상대의 자존심을 서서히 깎습니다. 결국 대화는 이기고 관계는 잃는 셈이 되지요. 이 영상은 반성하라고 손가락질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편안하고 품격 있는 노년을 위해 나를 지키는 작은 습관을 함께 찾자는 제안입니다. 오늘 소개할 5가지는 어렵고 복잡한 심리학 용어가 아닙니다. 누구나 바로 알아듣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바꿔볼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화가 올라올 때 숨 한 번 깊게 고르는 법, 충고 대신 질문으로 마음을 여는 법, 과거 이야기를 추억으로 짧게 나누는 법, 남 얘기를 칭찬과 감사로 바꾸는 법, 지적 대신 그렇게 보는군요로 연결하는 법까지요. 작은 전환이지만 관계의 온도를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나를 더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내 감정을 내가 다루고 내 말의 방향을 내가 정하면 타인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품격은 비싼 옷이 아니라 순간순간의 선택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5가지를 살펴보시고 내 하루에 딱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따뜻한 시선이 돌아오고 대화의 공기가 부드러워지는 걸 곧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흥미가 생기신다면 앞으로도 품위 있는 노년을 위한 실전 팁을 이어서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가 주시면 여러분의 일상에 꼭 맞춘 실천 지침을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상황 속으로 들어가 보죠. 병원 대기실, 가족 식탁, 친구들과의 모임, 손주와의 대화 같은 생활 장면에서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5가지 행동을 하나씩 꺼내보고 현실적으로 바꾸는 방법까지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엔 나도 모르게 하던 행동을 알아서 멈추는 힘이 생기도록 돕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함께 해주세요. 먼저 첫 번째, 무턱대고 화부터 내는 습관입니다. 계산대가 더딘 순간 번호가 헷갈린 줄 앞에서 혹은 전화 상담이 오래 걸릴 때 가슴이 먼저 뜨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목소리로 먼저 반응합니다. 하지만 단 10초만 나에게 빌려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3걸음 정도만 뒤로 물러서거나 발끝의 방향을 살짝 옆으로 틀어 시야를 바꾸어 보세요. 그리고 코로 3초 들이마시고 3초 내쉬는 호흡을 3번 반복합니다. 이때 마음속으로 짧은 주문을 고릅니다. 지금 멈춤, 나중에 말해, 조용히 선택, 그 다음에는 말이 정돈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차례가 언제쯤일까요? 천천히 알려주세요. 혹은 제가 급해서 목소리가 커졌네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이와 같은 한 문장은 상황을 정리하고 나를 지켜줍니다. 일주일만 간단한 감정 기록을 해보세요. 언제 화가 올랐는지, 그때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는지, 내가 택한 행동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몸과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 줄씩 적습니다. 기록이 쌓이면 나만의 방아쇠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그 방아쇠 앞에서 더 일찍, 더 가볍게 멈출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훈련이 혈압과 표정을 함께 낮춰줍니다. 두 번째, 끝없는 잔소리와 불필요한 충고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길게 하게 되는 말이지요. 자녀가 늦게 들어오는 밤, 혹은 배우자가 습관을 고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몇 번을로 시작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충고는 내용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속도를 넘어가면 옳은 말도 통제로 들립니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먼저 묻기입니다. 지금 내 상황을 조금만 더 알면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뭐가 제일 걱정돼? 다음은 짧은 요청입니다. 나는 밤 11시 이후엔 마음이 불안해. 최소한 문자 한 줄만 부탁해. 마지막은 짧은 합의입니다. 이번 주만 시험 삼아 그렇게 해보자. 일주일 뒤에 다시 이야기하자. 이 3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말의 온도에 민감해져 보세요. 궁금하다, 도와주고 싶다, 내 생각은? 이와 같은 단어는 귀를 열어주고 내가 다 해봤는데 그건 틀렸어는 마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같은 사실도 따뜻한 단어로 감싸면 받아들여지는 속도가 달라집니다. 오늘은 충고를 줄이고 질문 1개만 남겨보세요. 관계가 가볍게 풀립니다. 3번째, 과거의 무용담과 자랑을 길게 늘어놓는 습관입니다. 식탁에서 내가 예전에는 마리아로 시작하면 초반에는 웃음이 나지만 조금 지나면 젓가락 소리만 남습니다. 추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금을 가릴 만큼 길어질 때 문제가 됩니다. 듣는 사람은 현재의 나와 연결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30초 법칙을 권합니다. 30초 안에 핵심만 말하고 반드시 오늘로 연결합니다. 그땐 이런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고쳤더니 살았다. 그래서 요즘은 실수해도 먼저 웃고 시작하게 됐지. 자랑도 방향만 살짝 바꾸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손주 반에서 1등이야 대신 공부 계획표를 같이 만들었더니 도움이 되더라.
필요하면 양식 나눠드릴게요. 로 바꾸면 자랑이 나눔이 됩니다. 듣는 사람이 내 이야기를 통해 작게라도 따라 해볼 방법을 가져가면 대화가 편안해지고 관계가 한층 가까워집니다. 오늘 저녁 추억이 떠오르면 30초 안에 정리하고 지금의 배움이나 감사한 줄로 마무리해 보세요. 네 번째, 남의 험담과 비난입니다. 조용한 모임에서 공기가 어색해질 때 우리는 종종 그 집은 왜 항상으로 시작해버립니다. 순간 웃음은 나올지 몰라도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씁쓸해집니다. 험담은 지금 없는 그 사람을 대신해 나를 소개합니다. 듣는 이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없을 때도 나를 말하겠지. 신뢰가 서서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름이 혀끝까지 올라오면 딱 멈춤을 누르고 이렇게 전환합니다. 그분 얘기보다는 요즘 제가 감사한 일 한 가지만 나눌게요. 혹은 오늘은 서로 장점 하나씩만 말하고 마무리할까요? 대화가 막히면 질문으로 길을 냅니다. 이번 주에 기분 좋았던 순간 하나 있었나요? 걷기 좋은 길 아시면 알려주세요. 없는 사람의 단점 대신 내 하루의 작은 배움과 감사를 나누면 말의 방향이 내 이미지를 지켜줍니다. 같은 자리라도 말의 방향을 바꾸는 사람 옆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섯 번째, 말끝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습관입니다. 손주가 새로 배운 기능을 신나게 설명할 때 그건 아니지, 원래는 먼저 튀어나오면 아이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지적은 사실을 고친다고 믿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자존감을 건드리는 일로 느껴집니다. 대화가 누가 맞는가의 경쟁으로 바뀌면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절차를 권합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입술을 살짝 다문 뒤 코로 두어 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쉽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문을 여세요. 아, 그렇게 보는군요. 제가 놓친 점이 있네요. 혹은 잠깐만 내 생각을 끝까지 듣고 싶다. 오늘은 단 한 번만 지적을 참아보시고 칭찬 한 문장을 넣어보세요. 설명하는 말투가 차분해서 이해가 잘 된다. 이 한마디에 표정이 풀리고 대화의 온도가 돌아옵니다. 지적은 지식의 힘이 아니라 멈추는 힘으로 다룰 때 품위가 됩니다. 이제 생활 장면을 몇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순서가 헷갈릴 땐 심호흡 한 번 후에 이렇게 여쭙습니다. 접수 순서가 헷갈릴 수 있겠네요. 제 순서를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족 식탁에서 옛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다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정리합니다. 추억은 여기까지. 오늘은 여러분 소식을 더 듣자. 이번 주 하이라이트 한 가지씩. 친구 모임에서 험담의 기운이 올라오면 먼저 몸을 움직여 분위기를 바꿉니다. 그 얘기보다는 제가 요즘 배우는 스트레칭 하나 보여드릴게요. 같이 해볼까요? 손주와 스마트폰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면 선언하듯 가볍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스승, 내가 제자. 한 가지만 가르쳐 줄래? 상황은 달라도 원리는 같습니다. 지적은 질문으로, 험담은 감사로, 자랑은 나눔으로, 충고는 합의로, 화는 멈춤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가 알아서 멈추는 힘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답은 자각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지적하려는구나. 지금 남 얘기를 하려는구나. 지금 화가 오르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선택지가 생깁니다. 오늘 단 한 번만 잘 선택하면 내일은 한층 쉬워지고 내 말투가 부드러워지면 상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 표정은 다시 나를 도와 더 부드러운 선택을 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품위의 반복입니다. 비싼 옷이 품위를 만들지 않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품위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5가지 중에서 단 하나만 골라 실천해 보세요. 지적을 질문으로 바꾸기,
없는 사람 이야기 대신 감사 한 가지 나누기, 추억은 30초 안에 정리하기, 충고는 질문과 요청과 합의로 정리하기, 화가 오르면 333 멈춤표로 먼저 멈추기. 어느 것부터 해도 괜찮습니다. 내일의 마음은 분명 더 편안해지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있고 싶은 어른으로 기억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변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작은 한 걸음만 먼저 떼어 보시겠어요? 그 한 걸음이 오늘의 표정을 그리고 내일의 관계를 부드럽게 바꿔줄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로 차분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지 않으셔도 이해되도록 귀에 편한 속도로 또박또박 말씀드릴게요. 오늘 함께 살펴본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적은 질문으로, 험담은 감사로, 자랑은 나눔으로, 충고는 합의로, 화는 멈춤으로. 이 5가지 전환만 기억하셔도 우리 일상의 공기가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품격은 큰 결심에서가 아니라 눈앞의 한 문장, 한 호흡, 한 제스처에서 드러납니다. 자, 이제 바로 실천으로 이어가 볼까요? 오늘 당장 단 하나만 고르세요. 그리고 한 번만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어 지적을 질문으로를 고르셨다면 다음 대화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놓친 점이 있네요. 그 생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아주 짧은 한 문장이지만 말의 방향을 바꿉니다. 귀가 열리고 표정이 풀리고 관계가 한 뼘 가까워집니다. 실천을 돕기 위한 24시간 실행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이 순간 메모장에 오늘의 한 문장을 적습니다. 입에 붙는 말로 짧게 쓰세요. 둘째, 오늘 만날 사람 중 한 명을 떠올리고 그 장면에서 그 문장을 쓰겠다고 마음으로 예약합니다. 셋째, 밤에 누우시기 전 3분만 시간을 내어 기록합니다. 언제, 누구에게, 어떤 말로, 결과는 어땠는지. 잘한 날도 좋고 어색했던 날은 더 좋습니다. 어색함은 성장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가능하시다면 7일 작게 꾸준히 실험도 해보세요. 월요일엔 화가 오를 때 333 멈춤표, 세 걸음, 세 호흡, 세 단어. 화요일엔 충고가 필요할 때 질문, 요청, 합의 딱 3줄. 수요일엔 자랑 대신 나눔 한 가지 방법을 건넵니다. 목요일엔 없는 사람 이야기 금지. 대신 감사 3줄. 금요일엔 말끝의 지적을 질문 한 줄로 바꾸기. 토요일엔 추억은 30초로 오늘의 배움으로 연결하기. 일요일엔 한 주를 돌아보며 성공 1, 배움 1, 다음 주 한 문장 1을 남깁니다. 완벽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반복 가능한 작고 가벼운 성공입니다. 혹시 나는 원래 급한 성격이라서, 나는 말이 직설적이라서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기질은 단점이 아닙니다. 급함은 빠르게 사과하는 힘이 될 수 있고, 직설은 짧고 정확한 합의로 빛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전환 문장들은 기질을 바꾸라는 주문이 아니라 기질의 좋은 면을 꺼내는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눌러보시면 같은 나이인데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필요할 때 꺼내 읽으실 수 있도록 관계 리셋 문장 몇 가지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해서 목소리가 커졌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차분히 말씀드릴게요. 조언은 잠깐 미루고 먼저 상황부터 들어도 될까요? 그땐 그게 최선이었죠. 지금은 방법이 달라졌네요. 없는 사람 얘기보단 오늘 감사한 일 한 가지씩 나눌까요? 제가 놓친 점이 있을 수 있어요. 어느 부분이 마음에 걸리셨나요? 이 문장들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태도가 말을 바꾸고 말이 관계를 바꿉니다. 이제 참여 한마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누군가의 하루를 구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문장을 읽고 따라하다 보면 혼자서 할 때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친절한 표지판이 되어 봅시다. 앞으로의 영상도 기대가 되신다면 저와 함께 한 걸음씩 더 나아가 보시죠. 복잡한 이론 없이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한마디의 문장, 몸의 작은 자세, 마음을 지키는 짧은 루틴으로 계속 채워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쓰는 관계, 응급 키트처럼 활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끝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나이가 드는 존재가 아니라 익어가는 존재입니다. 익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햇살이 새면 한번 뒤집고, 바람이 차면 살짝 감싸주고, 과열되면 그늘에 쉬게 해야 합니다. 오늘의 5가지 전환은 그 작은 손놀림입니다. 오늘 한번 뒤집고, 내일 한번 식히고, 모레 한번 감싸주면 우리 안의 과일은 단단히 달아오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가 곁사람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늘 아래 놓인 의자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속으로 아주 작은 약속 한 줄만 세워보세요. 오늘 한 번만. 그 한 번이 오늘의 표정을 바꾸고 내일의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여러분의 노년을 더 편안하고 더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